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자바 TRT 부시렉션입니다. 오랜만인데요. 그 뒷배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색에다가 무슨 아마 뭐 물병 요런 그림이었지 싶은데 그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라고 몇 년간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래 드디어 바꿨습니다. 네. 바꾸고 집에 공사도 좀 한다고 바빴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올리고 내일 올리고 뭐 그 다음 날까지는 모르겠다만 올릴 영상들을 여러 개 준비했거든요.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줄줄줄 올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자주 올리도록 하겠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올리고 아마 내일은 그 데릭 루이스랑 일반인 10명, 일반인 20명, 일반인 30명 이런 식으로 붙으면 누가 이기느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 저는 솔직히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라방을 켰을 때 몇 명이 막 이상한 말을 하길래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UFC 313 메인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3 메인 카드가 일단 12였나요? 저번이 그 미들급 챔피언전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좋습니다. 예. 그건 솔직히 메인 이벤트도 딱히 관심이 없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메인 카드 5경기 중에 격투 팬이라면 5경기 다들 그냥 뭐 무난하게 볼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비 그린이랑 마우리시오 루피 요것도 뭐 볼만하다 생각하고 일단 루피가 그 송씨랑 그 트리플 C랑 붙었을 때 언더카드에 원펀치 KO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자비드 라쇼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굉장히 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루피를 사람들이 굉장히 막 높게 평가를 하길래 뭐 새로운 맥그리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길래 저는 걔가 걘 줄 알았어요. 걔가 루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원펀치 KO 당하는 거 보고 아니 뭐 이런 애를 막 맥그리거라고 하네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레모스 씨도 여성부에서 많지 않은 좀 빠따 센 선수거든요. 뭐 그래서 뭐 볼 수도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잘린 터너 씨와 요 칠레 분 요것도 뭐 대충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대하는 경기는 코메인과 메인이죠. 저스틴 게이츠랑 PGF와 페레이라 대 앙칼라에프. 저는 개인적으로 게이츠 PGF가 게이츠 후커보다 경기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 5경기인데 5경기 중에서 코메인과 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게이츠 씨랑 데누커 씨가 원래 경기였거든요. 근데 데누커 씨가 손부상인 걸로 압니다. 손부상으로 빠지고요. 그리고 PGF 씨가 2주 통보인가? 2주 혹은 3주 통보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돼서 2차전인데요. 원래 데누커랑 게이츠였지 않습니까? 저는 요거는 게이츠가 뭐 한 방 맞고 KO를 당하지 않는 이상 뭐 거의 무조건 KO를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이츠가 쉽게 이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것도 KO로. 제가 항상 뭐 게이츠 빠따가 굉장히 과대평가됐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그렇긴 한데 현 데누커의 맷집 정도라면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이츠가 KO로 이길 거라 생각했고 특히 거기에다가 더 힘을 실어주는 근거는 뭐냐면 데누커가 세 가지 이유로 KO로 나갈 것 같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 포이리에와의 난전 이후로 솔직히 맷집이 너무 많이 깎였고요. 그리고 데누커가 스탠스가 보면 이렇게 좀 손을 내리고 싸웁니다. 손을 내리고 싸우고 방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앞면 디펜스가 별로 좋지 않아요. 예, 너무 많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세 번째로 맞는 걸 즐깁니다. 예, 맞는 걸 요즘 특히 그 온몸에 문신하고 나서부터는 좀 사람이 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막 맞는 거를 즐기는 사람으로 변했는 것 같거든요. 피 흘리고 뭐 그런 걸 즐기는 걸로 변한 것 같은데 게이츠 상대로 제가 항상 게이츠 봤다가 뭐 그렇게까지 세진 않다라고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게이츠 주먹이 센 편은 맞습니다. 그래서 게이츠 주먹 정도라면 디펜스 안 좋고 내구력 깎였고 맞는 거 너무 즐기는 데누커 상대로는 이거 뭐 무조건 이거 KO 각이다. 게이츠가
그 세로니전에서 주먹으로 KO 시킨 거 이후로 퍼거슨전 뭐 엄밀히 말하면 뭐 TKO긴 하지만 저는 그거 솔직히 KO라고 보긴 어렵다 보고요. 그냥 그건 허브딘이 그냥 불쌍해서 말렸다 보고요. 진짜로 주먹으로 KO 시킨 게 마지막이 세로니전입니다. 진짜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첫 번째로 주먹으로 인한 KO승을 얻을 것 같다. 그래서 게이츠가 이제 그 옥타곤 올라가가지고 덤블링 하는 거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대누커가 빠졌고요. 그래서 PGF가 들어왔습니다. PGF가 들어왔는데 2차전이죠. 저는 근데 요 게이츠가 2차전은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일단 대누커랑 경기가 잡혔을 때도 저는 일단 게이츠가 지난 경기 때 심각한 코박죽 떡시신을 당했는데, 그 이후로 두 가지가 걱정이 됐죠. 그 첫 번째는 그 맷집이 괜찮을까. 그렇게 심하게 떡시신 당하면 맷집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떡시신 나고 나서 예전의 기량을 똑같이 보여줄 수 있을까. 요 두 가지. 또 세 가지가 있다면 그 뭡니까, 그 주먹을 좀 무서워하는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요 세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요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놓고 따위는 잡을 거라 봤습니다. 근데 PGF 상대로는 빡세다고 보는 게, 물론 1차전 이겼는데 1차전도 근데 막 압도적으로 이긴 건 아니고요. 1라운드는 PGF가 이겼고 2라운드는 게이츠가 확실히 이겼었나? 2라운드 혹은 3라운드 중에 하나는 게이츠가 확실히 이겼고 한 라운드는 한 6대 4점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게이츠가 막 확실하게 막 PGF를 뚜까 패고 막 압승했는 경기는 아니고, 전반적인 경기를 본다면 한 6대 4 정도로 이겼거든요. 근데 이게 리매치고, 아무리 PGF가 단기 통보라고 해도 나머지 선수들은 단기 통보를, 예를 들어서 사루키안 같은 경우는 계약체 중에서 하자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체급 못 맞춘다고, 라이트급. 근데 PGF는 문제없이 2주 만에 들어와서 라이트급으로 감량을 하고 싸우죠. 그 말은 뭐냐, PGF가 평소에도 그 뭡니까, 식단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로 합리적인 추측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PGF가 상대만 안 정해졌을 뿐이지 훈련은 빡세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게이츠가 들어오니까 그냥 바로 콜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딱히 PGF가 단기 통보로 인해서 불리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저는 게이츠가 지난 경기 때 떡시신 당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PGF 상대로 좀 어렵지 않을까. 대누커 상대로는, 대누커는 뭐 맷집도 요즘 많이 안 좋아졌고 뭐 디펜스도 안 좋고 맞는 걸 너무 즐기기 때문에 게이츠가 뭐 꽂아서 KO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PGF는 일단 그거만큼, 그 대누커만큼 뭡니까, 그 디펜스가 안 좋지도 않고, 그리고 PGF가 맷집이 굉장히 좋습니다. 맷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1차전에서도 게이츠가 하면서 막 죽으라고 때렸는데도 딱히 뭐 그러기 온 적도 없었고, 뭐 이번에도 딱히 다를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PGF가 이번에는 1차전에서 조금 타격적인 그 부족함을 조금 메꿔가지고 게이지 상대로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저는 PGF가 판정 혹은 TKO, 판정 한 70%, TKO 한 30% 요 느낌으로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메인 이벤트, 페레이라 대 앙칼라이프. 저는 이게 배당률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페레이라가 이긴다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고메드 앙칼라이프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래도 배당률 자체는 앙칼라이프가 조금이라도 탑독이어야 되지 않나? 여기 UFC 오피셜 웹사이트에 나온 게 페레이라가 마이너스 112고 마고메드 앙칼라이프가 마이너스 108이거든요. 4차이죠. 4차이로 아주 완전 근소 탑독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요게 정직한 배당률은 앙칼라이프가 한 마이너스 100 얼마, 그리고 페레이라가 플러스 100 얼마, 혹은 조금 더 심하면은 앙칼라이프가 마이너스 200 얼마에다가 페레이라가 플러스 뭐 100 얼마 혹은 플러스 200 얼마. 요게 저는 좀 맞는 배당률이라고 보는데, 근데 배당률이 페레이라가 탑독인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안칼레프가 이길 거라 생각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딱딱 A, B가 싸우는데 이 뭔가 상성을 봤을 때 B가 조금 A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좀 유리한 듯한 느낌이 있으면 딱 봤을 때 B가 탑독이고 A가 언더독이고 이런 식으로 좀 배당률이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레슬러와 타격가가 붙는다. 이러면은 보통 레슬러가 완전 무슨 뭐 잡밥 아니면 혹은 뭐 유리턱 아니면 웬만하면 레슬러가 조금 더 탑독으로 나오거나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앙칼레프가 레슬링 무기도 있고 타격도 잘하기 때문에 페레이라 상대로는 좀 탑독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언더독인 게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분석을 해보자면 이 경기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요 페레이라가 앙칼레프의 다리를 썰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타격전으로 이어진다면 앙칼레프의 다리는 썰릴 것이다. 페레이라가 카프킥으로 틱픽픽픽 차면 앙칼레프가 다리가 썰려가지고 얀이 그랬는데 얀이 그랬는데 글로리 2체급 킥복싱 챔피언 출신이 그거 뭐 하겠냐? 페레이라의 카프킥은 어나더 레벨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제 페레이라가 이제 뭐 카프킥 한 대만 차면 두 대만 차면 세 대만 차면 앙칼레프는 끝난다. 레슬링 안 쓰면 무조건 진다. 이런 말을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근데 제가 그 7개월 전에 요 두 사람의 경기를 분석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말을 했지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분석인 게 페레이라는 사우스포 상대로 뒷발 레그킥을 안 찹니다. 예. 제가 이걸 몇 번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페레이라는 사우스포 상대로 UFC 제가 모든 경기를 여러 번 수차례 많이 봤는데 풀 경기를 페레이라는 사우스포 상대로는 혹은 상대가 오소독스였다가 사우스포로 바뀌었을 경우 사우스포 상대로 본인의 뒷발로 레그킥을 안 차요. 사우스포 상대로면 이제 카프킥이 아니고 인사이드 레그킥이 되겠죠. 인사이드 레그킥을 안 찹니다. 예. 그래서 얀님이 앙칼레프를 상대로 인사이드 레그킥으로 다리를 썰었는데 페레이라는 그 10배는 더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분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예, 왜냐? 페레이라는 절대 그 사우스포 상대로 뒷발 레그킥을 안 차니까. 왜냐고요? 그거는 몰라요. 뭐 자기 마음이겠죠. 어쨌든 안 찹니다. 그래서 본인은 앞발 뒷발이 있으면 앞발로 이렇게 상대 사우스포의 앞발을 이렇게 차죠. 그래서 저번에 칼릴 라운트리라는 4라운드를 갔지 않습니까? 그 경기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왜냐? 4라운드 동안 이게 페레이라가 경기가 이때까지 뭐 1라운드에 끝난 게 많아서 페레이라가 사우스포 상대로 뭐 뒷발 레그킥을 안 찾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근데 지난 경기에서는 뭡니까? 칼릴 라운트리 상대로 4라운드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4라운드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뒷발로 그 사우스포인 칼릴 라운트리한테 인사이드 레그킥을 안 찼어요. 그 말은 뭐냐? 앙칼레프한테도 뒷발 인사이드 레그킥을 안 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물론 이번 경기 때는 준비를 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말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페레이라가 앙칼레프 상대로도 굉장히 높은 95% 이상의 확률로 뭐 뒷발 레그킥은 안 차고 아마 앞발로 앙칼레프의 앞발인 오른발을 오른쪽 종아리를 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페레이라가 지금까지 보여줬듯이 앞발 레그킥은 딱히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뒷발 레그킥만큼 세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페레이라가 앙칼레프 상대로 레그킥으로 조질 거라고 하는 분석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간다. 요래 놓고 페레이라가 이번 경기 때 막 시작하자마자 뒷발 레그킥 차면은 큰일 나는 거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고요. 자, 그리고 앙칼레프가 레슬링을 할 줄 알고 뭐 꽤 잘하는데 근데 뭐 90%, 95%는 타격가거든요. 거의 레슬링을 잘 안 씁니다, 앙칼레프가. 그래서 타격으로 이어질 경우 페레이라한테 죽는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럼 뭐 페레이라랑 앙칼레프가 타격전을 했을 경우 페레이라가 이길 수도 있어요. 타격전에서. 근데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막 무조건 털릴 것이다 요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페레이라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페레이라 팬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페레이라를 통해서 뭐 UFC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페레이라 경기는 다 챙겨봤는데 앙칼레프는 잘 모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앙칼레프를 제대로 잘 알면 앙칼레프의 경기들을 다 챙겨봤다면 도대체 그런 분석은 나올 수 없거든요. 예. 앙칼레프가 타격을 굉장히 잘합니다. 예. 앙칼레프가 사우스포인데 그 체크라이트훅을 굉장히 잘 쳐요. 체크라이트훅을 상대가 들어올 때 동시에 치는 체크라이트훅은 아닌데 상대가 치면 피하고 체크라이트훅 요거를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치거든요. 그래서 앙칼레프 상대로 상대들이 접근도 못해요. 그리고 앙칼레프가 프론트킥 바디에 차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간결하게 잘 치고 바디킥도 빠르게 잘 치고 헤드킥도 잘 치고 그 갑자기 슝 튀어나오는 레프트 스트레이트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앙칼레프가 일단 타격 디펜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잘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앙칼레프가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사우스포 중에 가장 까다로운 테크닉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타격가 UFC에서 탑 3 안에 무조건 들 정도로 정말 진짜 까다로운 상대라고 보거든요. 자, 근데 얀님한테는 타격전에서 졌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얀님한테 타격전에서 졌잖아요. 뭐 레슬링으로는 얀님이 또 졌지만 근데 얀이 앙카를 타격으로 이겼으면 페레이라가 앙카를 타격으로 못 이기겠냐라는 분석은 저는 정말 너무 1차원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얀님이랑 페레이라는 다르고요. 앙칼레프를 상대로 얀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타격전으로 타격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얀님은 상대한테 맞춤으로 타격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뭐 라키치 상대로는 라키치 맞춤 타격 들고 나오고 뭐 아데사냐 상대로는 아데사냐 맞춤 타격을 들고 나오고 그 레이스 상대로는 레이스 맞춤 타격을 들고 나오고 그래서 얀님은 매 경기마다 타격 스타일이 조금씩 바뀐단 말이에요. 방식이. 그래서 앙칼레프전에서는 앙칼레프 체크라이트를 굉장히 잘 치니까 체크라이트를 안 맞는 방법을 파회를 해서 나오면서 그리고 그 뒷발 레그킥으로 앙칼레프를 다리를 써는 요 전략을 갖고 나와서 파회를 했거든요. 근데 페레이라는 일단 스타일이 상대 맞춤으로 들고 나오진 않습니다. 페레이라는 모든 경기가 똑같아요. 똑같은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모두를 이겨왔습니다. 모두는 아니고 거의 모두를 이겨왔습니다. 페레이라 굉장히 좀 파워도 불합리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똑같이 싸워도 그냥 다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도 앙칼레프 상대로 딱히 맞춤 전략, 앙칼레프의 체크라이트를 어떻게 뚫을까 이런 거를 맞춤으로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얀이 앙칼을 레그킥으로 썰고 타격으로 잡았는데 그런 얀을 페레이라가 잡았고 페레이라는 글로리 킥복싱 2체급 챔프에다가 아데사냐도 여러 번 이겼는데 앙칼 따위를 타격으로 못 이기겠냐라는 분석은 너무나도 그 앙칼이라는 선수의 특징을 무시하고 하는 말이다 라는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선수의 경기를 볼 때는 앙칼이 누구한테 졌고 누구한테 이겼고 그거랑 페레이라가 누구한테 졌고 누구한테 이겼고 요것만 보고 분석을 하면 안 되고요. 페레이라랑 앙칼 요 둘 사이에서 상성이 어떤가 요걸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앙칼레프가 상성이 저는 페레이라 상대로 타격전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레이라가 앙칼레프 상대로 타격으로 압도적으로 그냥 찌바를 거라고 하는 분석은 자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찌바를 거라고 하는 분석은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얀님이 현존하는 라이트 헤비급 중에서 페레이라 상대로 가장 잘 싸웠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거의 모두가 그렇게 평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앙칼라이프가 얀님보다
페레이라 상대로 타격전에서 좀 더 재미를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 첫 번째로 일단 앙칼레프가 사우스포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페레이라가 그 뒷발 레그킥을 안 찰 확률이 높고요. 거기다가 페레이라가 사우스포 상대로 공격 횟수가 상대가 오소독스일 때보다 공격 횟수 현저히 줄어들고요. 거기다가 앙칼레프가 얀님보다 스피드가 빨라요. 얀님이 막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앙칼레프는 팝 이렇게 좀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페레이라 상대로 얀님이 했던 것보다 타격전에서 앙칼레프가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앙칼레프가 레슬링을 쓸지, 그리고 레슬링을 만약에 쓴다면 언제쯤 쓸지, 그거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뭐 앙칼레프가 당연히 불합리한 왼손 상대로 무조건 뭐 시작하자마자 레슬링 쓰겠지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앙칼레프가 95% 타격가예요. 레슬링을 잘하지만 레슬링을 웬만하면 안 꺼냅니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지 않은 이상 잘 안 꺼낸단 말이에요. 얀님 상대로도 1, 2, 3라운드까지 타격점 고집하다가 타격에서 안 되니까 4, 5라운드에 레슬링을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앙칼레프는 제가 봤을 때는 막 시작하자마자 레슬링 걸 것 같진 않고요. 언젠가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저는 앙칼레프가 끝까지 쭉 타격전만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앙칼레프가 뭐 유리할 수 있는 요런 얘기들만 했었는데, 뭐 페레이라가 유리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얘기들에, 그리고 레슬링을 만약에 쓴다면 제가 봤을 때 앙칼레프가 페레이라를 막 쉽게 넘기고 그럴 것 같진 않다만, 앙칼레프가 엄청난 막 레슬링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넘길 거는 같거든요.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무조건 넘길 것 같아요. 그리고 눌러 넣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얀님은 레슬링에서 체력이 안 좋으니까 넘겨놓고 막 파운딩도 잘 못 치고 그랬는데, 앙칼레프는 체력이 좋거든요. 레슬링에서도 체력 좋고 타격에서도 체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앙칼레프는 얀님이 페레이라 상대로 했던 것보다 레슬링으로 넘긴다면 좀 더 파운딩도 많이 치고 뭐 서브미션도 노리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지금까지 뭐 앙칼레프 얘기만 많이 했는데, 페레이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일단 페레이라가 뒷발 카프킥을, 그러니까 뒷발 레그킥을 차느냐 마느냐, 요게 저는 어쩌면 승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봅니다. 페레이라가 뒷발 레그킥을 차잖아요. 요러면은 제가 봤을 때 페레이라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봅니다. 근데 안 찰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찼으면 앞으로도 안 찰 확률이 높아요. 이러면은 막 차야 한다면 차지 않겠느냐, 너가 페레이라면 안 차겠냐라고. 그리고 그 앙칼레프가 얀님한테 인사이드 레그킥으로 썰리는 거 봤는데, 페레이라가 뇌가 있으면 차겠지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겠지만, 페레이라가 지금까지 사우스포 상대로 인사이드 레그킥을 안 찼다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뭐 지가 불편하거나 뭐 자기한테 안 맞거나 뭐 거리가 멀거나, 어쨌든 뭐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페레이라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차는 거예요. 뭐 제가 추측이 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페레이라 분석 영상에서 말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페레이라가 찰까 안 찰까, 요게 가장 큰 그거라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페레이라가 타격전으로만 이어져도 앙칼레프한테 타격으로 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지금 이런 말 하면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답답하고 막 진짜 막 특히 막 페레이라 이제 막 공항까지 찾아갔던 분들은 막 TRT 막 으아 하고 싶고 이런 분들 많을 텐데, 아니 앙칼레프를 모릅니까 진짜? 아니 제가 지금 뭐 페레이라가 싫고 뭐 앙칼레프가 좋고 그런 게 아니고, 페레이라가 잘하는 것도 알겠어요. 페레이라 센 것도 알고. 근데 앙칼레프가, 아니 진짜로 정말로 타격이 정말 세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게이치 할로웨이 때, 혹은 뭐 은간우 미오치치 2차전 하고 뭐 여러 경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부분이 A가 이긴다고 했을 때 제가 좀 확신해가지고 B가 이긴다고 했던, 이번에 제가 뭐 앙칼레프가 확신해가지고 이긴다는 건 아닌데, 근데 이번에도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막 대부분이 막 페레이라가 막 타격전으로 가면 페레이라가 압승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진짜로 막 이번에 앙칼레프가 타격전으로만 해도 진짜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확신이 아니고 보이거든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페레이라가 한 방 꽂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한 방을 좀 제대로 꽂아서 KO 시키지 않는 이상 좀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페레이라가 만약에 이긴다면 막 라운드별로 막 점수를 따면서 이기고 그런 그림보다는 제가 봤을 때 페레이라가 이긴다면 초반에 그냥 한 방 꽂고 그냥 바로 1라운드에 한 방 꽂고 바로 이기거나 아니면은 좀 밀리다가 한 방을 꽂고 이기거나 좀 역전 KO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쭉 이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긴다면 페레이라는 초반에 그냥 한 방 꽂아서 이기거나 아니면은 밀리다가 한 방을 그 역전으로 꽂아서 이기거나 요렇게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페레이라 그리고 뭐 페레이라는 뭐 파워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뭐 제 최종 픽은 누구냐 둘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 경기는 돈을 걸 수 있는 경기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안칼레이프가 아무리 그래도 조금 최소 근소하게라도 탑독이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 최종 픽은 무엇이냐? 저는 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 틀릴까봐 무슨 뭐 틀리면 뭐 사람들이 욕할까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대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픽하지 않겠습니다. 게이츠 PGF가 이길 것 같다 라고 픽했고 뭐 픽을 했지만 하지만 페레이라 씨와 안칼레이프 씨의 경기는 픽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대의를 위해서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